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의 공정한 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목사 소속노회와 총회에 전 목사 치리를 요구하고 목회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전병욱 목사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 2.0 목회자 운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포털 사이트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등 총 6개 단체가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개별 활동을 전개했던 각 단체들은 전 목사 사태의 심각성을 한국교회 전체에 알리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회자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교회들이 있어 회원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 단체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대처하기보다는 한국교회의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함께 공동대책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대위는 전병욱 목사 치리를 촉구하는 목회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3.1교회 당회와 노회, 합동총회의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려면 해당 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장합동 평양노회 서기는 C채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치리는 은혜롭게 처리됐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호성 목사는 잘못된 행동을 묵과하는 것이 은혜롭게 치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노회를 지적했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그런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그저 은혜롭다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가지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 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목회자 성교육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면 제2, 3의 전 목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병욱 목사가 새로 부임한 홍대 세교회는 전 목사에 대해 과거에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가 충분하였는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판단하실 부분이라며 과거에 대해 정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회는 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혐의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해 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창립 예정일로 적혀 있었던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는 이미 주일 예배와 청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대가 안내돼 있고 주일 학교 사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일정 어느 곳에도 창립 예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이미 전 목사의 목회 복귀와 교회 개척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전 목사가 피해 당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사죄와 철저한 회개 없이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해당 노회의 명확한 치리를 강도 높게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발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인 영광 원자력 발전소 6호기가 고장으로 자동 정지됐습니다. 지난 고리 원전 사고를 비롯해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6호기에 원자로 정지보호 신호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발전 정지됐다며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정지 원인을 조사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가동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광 6호기는 200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동 10년도 안 된 발전기에서 사고가 났다며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통합당 김영근 부대변인도 원자력 안전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동 중지 원인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고리 1호기 재가동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율 높은 고리 1호기는 폐쇄하고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라는 입장입니다. 공동행동은 홍 장관이 지역 주민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내용을 재점검한다고 합의해놓고
다시 재가동을 주장했다며 이는 이중적인 태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가동의 이유가 전력 대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 대란 대책은 고리 1호기가 아닌 적극적인 수요 관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수요 관리의 핵심을 전체 전기 소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로 지목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전기 다소비형 해외 공장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정부가 전력 대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 요금부터 인상하고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반값 등록금 실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 서울시장은 반값 등록금이 결단의 문제라며 대학들이 각성하고 서울시가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시대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등록금 문제. 방학을 맞아 서울시에서 7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616명의 대학생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과다 책정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청년들은 부모님과 자신들이 피땀 흘려낸 등록금에 대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궁금하다며 우선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사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같이 시장님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여당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은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이 결단의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유럽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싼 편이라며 대학들의 적극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서울시 신청사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짓는 데 수천억 원이 소요됐지만 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에는 182억 원이 들었다며 서울시가 추진했던 큰 사업들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따라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하는데 한 182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서울시 재정에 비해서 못할 것도 없다. 이 밖에 청년들은 졸업 후의 진로와 낮은 취업 관문, 취업 후에도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마련뿐 아니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기적인 일자리 박람회 마련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앞으로 갈래가 좀 많은데 그 갈래마다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좀 고학년은 또 취업 준비하라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그런 책임감이라 그럴까 죄송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창업이든 또는 취업이든. 그래서 한편 청년들은 토크 콘서트 말미에 청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종이에 쓰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나에게 청춘은 두근두근, 사서하는 고생, 설렘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학 중엔 반값 등록금, 졸업 후엔 취업 후 비정규직 문제까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소진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영역 주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하고 선정 배경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교회협은 서한에서 연구 용역 사업 계약 체결 기관인 종자연이 이번 연구 용역에 부적절한 단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기관은 스스로 불교단체 발의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친불교 성향의 단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종단의 사학들에서도 종교 편향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자연이 기독교 관련 사립학교에서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종자연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이 연구 용역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기독교와 불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종교 간 대화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연구 영역 주체로 종자연이 선정된 배경과 경과, 종자연의 종교 편향성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들이 이단 논쟁에 휩싸여 있다며 이단 논쟁은 신중하고 신학적이며 객관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등의 이단 정죄가 도를 넘어섰다며 한국교회가 동의하지 않는 연합기관들의 이단 논쟁이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단 문제를 취급할 땐 먼저 객관적 권위가 담보돼야 한다며 확실한 신학적 근거와 이단 지적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바른 판단, 객관적인 조사, 본인의 승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단 문제는 교단 신학자들과 연합기관, 그리고 중립적인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3심제가 필수라며 이단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시비거리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몫이며 그래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럼은 연합기관들이 이단 논쟁을 멈추고 격조와 수준을 높여 한국교회와 서로부터 존경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펼치고 있는 해외 심장병 아동수술 지원 사업이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1999년 시작된 이래 13년 만입니다. 구세군은 지난 27일 올 상반기 해외 아동수술 완치 축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은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해외 아동들이 한국 국민들의 사랑으로 수술을 받고 귀국할 때마다 행복하다며 모금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1995년부터 내국인 34명의 심장병 수술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는 중국 예지와 선양,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심장병 수술 대상 아동들을 추천받아 지금까지 해외 아동 203명과 국내 아동 470명 등 모두 677명의 수술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국내 2명, 해외 31명의 수술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해외 아동 34명을 추가로 선정 초청해 수술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남양호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는 남 전 총무가 재임 기간에 목사 안수식 관련 비용과 납품 대금 차액 등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통해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35회 임원 선거에 현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이동승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유철호 장로가 각각 단독 출마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 별세 1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8월 2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립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경기 북부, 강원도 영서, 산간지방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은 최고 50mm 정도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30도를 크게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